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15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우리들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참으로 길고도 짧았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아직도 입에 올리기 망설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과천 종합청사 쪽으로 나들이를 하다가 불현듯 오래전에 별세한 선배 공직자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출세하려고 유난스런 삶을 살면서 일상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특히 싫어했던 분입니다. 죽음이란 말조차 듣기 싫어했고 심지어 상조사 소식조차 오전에는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분이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꺼내면 불길한 기운이 따라올까 마음이 먼저 닫혀버립니다. 죽음을 멀리하고픈 그 마음의 깊은 속사정. 왜 그토록 유별나게 죽음을 싫어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세 가지 심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1. 부정 디나이얼, 부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자기 방어의 마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본능 THANATOS과 맞서는 것이 바로 생명 본능이라 쓰이죠. 죽음을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불안이 치밀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죽음을 외면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조금 더 붙잡고 싶은 것이지요.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려는 본능적 자가방어입니다. 이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젊을 때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에 리더나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죽음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리더는 사실 모든 걸 통제해온 삶의 방식이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주제를 아예 멀리하려 합니다. 삶 상실의 그림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경험. 노년에 접어들면 친구, 형제, 동료의 부고를 거의 매달 듣게 됩니다. 이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나도 곧 절이 되겠구나 하는 감각이 스칩니다.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 차라리 그런 얘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감히 죽음을 말하는 예의. 그렇다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불길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화두로 삼는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불가에서는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의 절반을 잃고 죽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말할 때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할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예의요 품격입니다. 죽음, 삶의 또 다른 이름. 번님들, 죽음을 피하는 이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제 슬슬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미소 지을 날을 맞이하겠지요.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 조용히 준비하며 남은 날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고 삶의 마지막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번님의 말을 남긴다. 품격 있는 노인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중 한 가지가 유언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유명 인사의 유언에 관한 말씀을 옮겨드립니다. 유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세상을 떴을 때의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러주기를 바라는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온 물건은 어떻게 처분해주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기를 바라는지 등을 기록하는 유언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의 마지막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유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경험해온 것을 기록해두는 일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업적을 이루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당신의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나 친구들입니다. 본인은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당신이 살았던 세월의 무게는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틀림없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한 경험뿐 아니라 실패한 경험도 남겨야 합니다. 남겨진 소중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같은 공경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좋은지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마음의 유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에게 평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음의 유언에 감사의 말을 남기는 게 어떨까? 가족 이외에도 다양한 시간을 보낸 소중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말을 남기도록 합시다. 자네의 웃는 얼굴 덕분에 늘 행복했네. 앞으로도 그 미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를 바라네. 늘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자네가 있으면 주변에 활기가 넘쳤어. 자네는 태양 같은 사람이야. 그 친구가 미소를 잃게 되거나 기운이 빠질 때 당신의 이 말을 기억해내고 다시 분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 남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형체가 없는 마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는 한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출처 마스노 순묘 소박함 속에서 다시 배우는 풍요로움 중에서 맺는 말 삶을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품격. 번님들, 우리는 긴 세월을 걸어오며 많은 것을 얻고 또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떻게 따뜻하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할 때입니다. 유언이란 죽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인사요,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유언은 손으로 남기지만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말은 가슴으로 남는 법이지요.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남은 이들의 마음을 평생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 줄, 손글씨 한 장,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유언, 삶의 마지막 품격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떠날 날을 두려워하기보다 남은 날을 더 따뜻하게 채워가며 우리의 말과 마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춰주는 조용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